궁금한 게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정성호 법무장관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이잖아요. 대통령의 신뢰와 신임을 받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중진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렇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 의견과 함께 하는데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 피해 큽니다. 법무장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30년지기 친구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왜 이 한마디 못합니까? 근데 이미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그런 의견 나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도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셨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뭐 제한적 보안 수사권의 존치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도 국민이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 논의 과정에서 당에 일임해서 처리하기로 정부와 당이 입장을 정리한 이상 재론하면서 다시 이걸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또 하신 말씀을 보면 일단 출발은 한다. 다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임이 분명합니다.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고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졌고 대신 이를 대체하는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또 수사관 교체 요구, 관할이관, 이런 보안 조치 2중 3중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시행이 됐을 때 지금 아까 이 절절히 호소하는 김준주 씨와 같은 피해자를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지금 그렇게 속단해서 그 걱정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 이 보안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하지 않게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 이 형사 사법행정의 최종 목표는 범인은 처벌받게 하고 국민은 그 범인으로부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당연히 목적이 돼야 되니까 하다 보면 제도에 있어서 한두 명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적 고민도 있었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고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어제 말씀으로 봐서는 일단 시행된 이후에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행 과정에서 이제 수사 준칙이라든가 만들어야 될 법령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 보안 수사 요구권 등의 보안 조치를 실제 수사에서 구현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10월 이후에 중수청, 공수청이 출범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이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정성호 장관입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은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은 현장의 그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부권 제도가 그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매우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의 표명을 했던 거고요. 빛의 속도로 형수법 개정된 건 처음. 부작용 나오면 빨리빨리 고쳐야 한다. 근데 저도 국회 출입 꽤 해봤지만 김병인 부시장님 법을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는데 부작용이 나오면 빨리빨리 고쳐가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맞습니까? 그런 일들을 발생하지 말라고 과거 국회 선진화법 제정하면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한 330일 충분히 수기하라고 기간들을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정부 입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대통령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보안수사권이 존재 필요성을 설파해 왔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완전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장윤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여론이 악화됐잖아요.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앞다퉈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법안들을 또 제출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갖고 병합 심사를 하려면 충분하게 수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윤기 사건 논의하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새롭게 법안을 제출한 지 이제 한 달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을 며칠 동안 뚝딱 처리하면서 전당대회 전에 빛의 속도로 처리해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전당대회 앞두고 일단 처리시켜버리고 부작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때는 언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엄청난 불이익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도를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켜보라는 겁니다. 왜? 목적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다른 예들을 좀 섞어서 얘기했는데요. 임대차 3법 개정할 때 보십시오.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되는 기간 동안 임대차 3법 딱 처리하고 나서 나왔던 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이 지금 김용민 의원이 저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도 뭔가 새로운 개혁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에 들떠 있었는데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세가 급등. 그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세입자들의 그 권한들을 다 박탈시키고 엄청난 피해를 양산시켰거든요. 한 번 무너지고 나니까 그다음 어떻게 그 내용들을 다시 잡아냅니까? 그 부동산에 얽힌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처리 통과해서 부작용을 다시 문제가 나오면 되살릴 수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죠? 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형해화시켜 무너뜨린 과정들이 지금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고 이걸 그나마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뻔히 보인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회의의 거부권 행사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정성호 본부 장관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 여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도 하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법을 고치면 된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 쳐요. 경찰이 작정하고 은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쁜 경찰, 일부의 경찰이. 자, 그런데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못 잡아요. 이 사회적 논란이 됐어요. 그럼 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보안수사를 하기로 한다라고 법을 고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안수사권 폐지 법을 폐지한다라고 수정한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수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정서 장관은 지금 저 법이 부작용이 엄청 많은 법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고쳐요? 통과되면. 자 7대 범죄 어찌고 저찌고 하잖아요. 정권 성취 어찌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사기죄가 제일 많잖아요. 자 사기죄에서 사기를 한 사람들이 뭔가 경찰과 커넥션이 있다랄지 경찰이 부패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기가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검찰이 보안수사할 수 없잖아요. 그냥 묻히는 것이지 그게 경찰이 잘못 수사했다는 거 어떻게 밝혀내죠? 그냥 묻히는 거에 암장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지금 눈에 보듯이 뻔한데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고친다? 지금 법사위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아니에요? 고치겠냐? 김용민이랄지 강성 지칭 꽉 잡고 있는데 고치겠냐? 이 사람들 뭘 고쳐요? 그때그때 법을 막 그때그때 고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부작용이 많은 법인지는 알고 있지만 법을 시행을 한 다음에 부작용이 있으면 땜질해갖고 고치자 그 얘기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다. 전제로 한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했잖아요. 자, 중수청이 대신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중수청의 인력,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게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10월 달에 검찰청 폐지돼요. 하나도 갖춰진 게 없어요. 이제서 청사 마련하는데 지금 유치장 하나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경찰 유치장 빌려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밖에 없고 사법정보 시스템이 킥스인데 킥스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독자적으로 사용하는데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아직 설비가 완비가 안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검사들이 한 2천여 명 됩니다. 2천여 명 중에서 공소청으로 되면 지금
재판만 가는 검사들이 다 될 거 아닙니까? 몇백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400명이 나오면 1600명 검사들은 뭐해요? 놀아야 돼요? 다 이걸 중수청으로 데려갑니까? 중수청에는 몇 명 수사관을 뽑을지도 아직 결정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더구나 이제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들보다 한 3배 많습니다. 한 6천 명 되거든요. 그럼 수사를 안 차나요, 검찰 수사관들은? 그럼 검찰 수사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 또 대한민국 법률 중에서 검사가 해야 할 일을 정해놓은 법이 적게는 수십 개 아니면 100개 이상 돼요. 이거 하나도 고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좋아. 보안수사권 폐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련 대법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없어지면 수사할 수 있는 청이 뭔가 갖춰줬을 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성호 장관 말처럼 비수속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통과시켜놓고 없애보자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또 이걸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일을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어떻게 비수속도로 합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보안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닙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억강부약이라고 했습니까? 약자를 무장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입니다.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전 대표도 비판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 폐지하고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이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노무현 정신이냐. 무덤 속 노 전 대통령 꾸짖는 목소리 들린다. 왜 저 무리들에게 들리지 않는지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단 통과시키고 부작용 나오면 빠르게 고치면 된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고친다는 건지도 명확치 않고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강경파가 고치겠냐? 라고 하는데 고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만 말씀 아닙니까? 부작용 나면 빨리 고치면 된다? 고칠 수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네. 고치겠냐? 이거죠. 근데 저는 부작용 검찰이 실제로 암장을 해버린다면 네, 장윤기 경찰이. 사건처럼 경찰에서 그러면 이게 묻힌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맞네요. 거잖아요. 묻힌 줄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제일 그러면- 무서운 경우네요. 그러면 그게 부작용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부작용 아니다 이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경찰에서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하기로 했던 6대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7대 범죄가 추가적으로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중수청에 요구를 하면 공소청에서 검사들이 그러면은 7대 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도 더 확충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기존의 검사들이 중수청에 안 가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급수도 낮춰야 되는 거고. 아 그래요. 갈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정말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해도 또 그에 발맞춰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7대 사건 외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의 신청을 해야만 이게 추가적으로 송치 여부를 또 다시 결정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던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의 경우에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혹은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 스스로 들여가지고 소송 비용 막대하게 들여서 이의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얼마나 신속하게 부작용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못내 저는 아쉽고요. 이렇게까지 다 없애버려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의
그 대책을 빨리 세워서 수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에도 공감하면서도 과연 실제로 그렇게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의 반박도 있습니다. 여당의 반박 입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 위한 형사사법 체계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에게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정책위 의장의 반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